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티미디어 음악 온라인 강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양호한 편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운드 디자인을 시작해 볼 텐데요. 사운드 디자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소리 합성, 소리 합성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가산 합성과 애디티브 synthesis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감산 합성, subtractive synthesis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산 합성 마지막에는 드럼 패턴 만들기 이런 거를 좀 해본 다음에 그 출첵 과제까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가산 합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산 합성은 말 그대로 소리를 합쳐가지고 쌓아 올려서 만드는 소리 합성법이에요. 푸리에라고 하는 수학자가 증명을 한 건데,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배음들, 그러니까 사인웨이브를 배음열로 쌓아 올려서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의 목소리와 타자의 목소리가 똑같이 라, 물론 이 음이 정확한 라는 아니겠지만 같은 음정을 낸다고 했을 때 목소리가 구분이 되죠. 왜? 음색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음색은 뭐 때문에 달라진다? 같은 음의 기음을 내더라도 배음이 다르기 때문에 음색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소리가 가지고 있는 배음들을 동시에 다 내게 한 다음에 걔네들의 음량을 조합하면은 어떤 소리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래서 많은 신디사이저들이 그런 방식을 취해 왔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은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에서 2만까지의 가청주 20Hz의 20Hz를 기음으로 놓고 가상 합성을 해가지고 소리를 만들려면은 소리가 1000개가 필요해요. 멋지죠? 1000개의 제너레이터가 오실레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코스트 에펙티브한 합성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합성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인 웨이브를 200Hz를 기음으로 놓고 해봅시다. 이런 소리. 그러면 얘부터 우리가 얘가 기음이니까 얘가 펀더멘탈이고 여기서부터 2, 3, 4, 5, 6, 7, 8 하고 저기 뭐야 쌓아 나가면 되겠죠? 트랙, add new. 자, 2 곱하기 200 곱하기 2는 뭡니까? 400이죠. 400Hz. 맞습니다. 자, 얘네 둘을 동시에 틀어보면은 정확하게 옥타브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의미 들리실 겁니다. 자, 하나 더 해서 2, 3, 6. 옥타브 한 다음에 2대 3이니까 5도 위죠. 옥타브 5도 위. 자, 우리 배음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generate tone. 4 곱하니까 200에서 800. 그럼 어떻게 돼요? 800Hz니까 200Hz부터 두 옥타브 위의 소리가 난 거겠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배음입니다. 쭉쭉 해볼게요. 이제 한 8배음까지만 해보죠. add new. 그러면은 500을 더하면은 1000. 500을 200에서 5를 곱하면 1000. 그 다음에 6을 곱하면 1200. 그 다음에 200 곱하기 27, 14, 1400. 그 다음에 200 곱하기 28, 16. 16, 1600Hz.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틀면은 이런 굉장히 뭐랄까 아름답지 않은 음색이 나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굉장히 이거를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 보려면은 기음이 제일 커야죠. 당연히 기음을 좀 크게 두고 나머지 애들을 다 없애버립시다. 그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소리를 한번 합성을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자연에서 기음이 압도적으로 크죠, 음량이. 그렇기 때문에 배음들이 얘네들을 압도해버리는 소리들을 들으면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만 더 씁니다. 오케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6, 그럼 얘는 한 마이너스, 당연히 기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작아야 돼요, 다른 애들이. 그러면은 살짝 마이너스 6dB 정도로 해서 2배음을 같이 들어보죠. 1, 2배음입니다. 이것과 2배음을 뺀 소리는 분명히 다르죠. 옥타브 위에 소리가 살짝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얘가 마이너스 6dB였으니까 한 마이너스 9dB 정도 로 놓고 한번 들어보죠, 같이. 얘 혼자 들으면 이 소리이지만 얘네들을 동시에 놓고 들으면은 얘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죠. 한 몸처럼 움직여요. 이게 왜? 배음이니까 한 몸에서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산 합성은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파이프 오르간에서 스탑을 열고 닫아가지고 음색을 조절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가산 합성의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고 얘를 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dB씩 줄여 나가 보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이 소리가 이제 여기에 합쳐지죠. 다음에 마이너스 15dB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마이너스 15 한 다음에 오케이.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8 한 다음에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21 한 다음에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24. 무슨 당연히 얘네들이 정해진 그 숫자는 없어요. 그냥 임의로 그냥 마이너스 3dB씩 그냥 줄여 나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자, 얘를 솔로로 들어봅시다. 기음을 아주 깨끗한 애에서 배음들이 함께 나는 소리. 는 음색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아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요. 조금 더 뭐랄까 얘네들을 막 섞어 보고 싶은데요. 당연히 그래도 되죠. 한번 막 섞어 봅시다. 얘네들 조금
들쭉날쭉하게. 어떻게 되나? 전반적으로 배음을 더 키웠어요. 아까보다. 그랬을 때 들으면 음색이 좀 더 뭐랄까 공격적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색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원래의 소리에다가, 그러니까 기음에다가 배음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 배음들의 음량들을 내가 조절하여 스펙트럼을 조절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방식으로 소리를 만들어서 곡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슈트카우젠이죠. 슈트카우젠의 스터디 1이란 곡에서 슈트카우젠은 가산 합성만으로 소리를 곡을 썼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자, 음악 자, 여기에 이렇게 그 가로줄이 있죠. 요 가로줄이 각 음들을 나타내요. 이렇게 여기는 주파수고 20에서 2만, 물론 여기선 43에서 2만 1280 이렇게 해냈지만, 자, 요거를 이제 원래의 그 녹음된 소리를 가지고 그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여기 요 노란 밝은 줄, 가로줄, 요게 요 소리가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가로줄이 환할수록 큰 소리, 그러니까 이런 데는 굉장히 복잡하게 소리들이 쌓여 있는 거죠. 얘네들이 많이 촘촘하게 있을수록 더 소리들이 많이 합쳐져 있구나, 배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자, 막 듣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작품은 아니죠, 아마도. 그러나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칼 하인츠 슈트카우젠의 스터디 1, 1953년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가산 합성, Additive Synthesi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산 합성을 얘기해 보죠. 자, 감산 합성은 말 그대로 더하는 가산과 달리 어떤 소리에서 프리퀀시 밴드를 빼내는 일이에요. 그러려면은 원본이 소리가 꽉 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음이. 그런 소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 소리가 톱니파 소투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모든 주파수 때 소리가 꽉 차 있는 뭡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 노이즈로부터 소리를, 주파수를 빼내서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걸 해보죠. 우리는 드럼 소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드럼에서 제일 먼저 필수적인 소리가 뭐 있을까요? 킥 드럼, 킥 소리, 그 다음에 스네어, 그 다음에 하이햇, 이렇게 세 가지만 디자인을 해본 다음에 걔네를 엮어서 우리가 드럼 패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디에서부터? 화이트 노이즈에서부터. 자, 그러면은 먼저 화이트 노이즈를 제너레이팅 해보죠.
시끄러우니까 좀 작게 시작을 합시다. 그다음에 1초? 화이트 노이즈는 안 들어봐도 시끄럽죠? 이런 소리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킥드럼을 만들 것인가? 킥드럼 소리는 어떻습니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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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하고 짧고 낮죠? 짧고 낮은 소리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얘를 필터링해서 낮은 소리만 한번 살려보죠. 여기는 지금 자,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에서 2만까지 소리가 거의 다 있어요. 조금 삐죽삐죽하긴 하지만 여기가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군데군데 빈대가 있긴 있어요. 완벽한 플랫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에펙트에서 요 필터도 있는데 사실 이건 필터는 아니에요. 자, 필터란 뭐냐? 필터하고 이퀄라이저의 차이는, 이퀄라이저는 어떤 소리를, 어떤 프리퀀시 밴드를 부스트 시키거나 어테뉴에이트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량을 더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고 둘 다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필터는 낮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필터 한국말로 거르게, 얘를 걸러내는 거지. 그게 큰 차이다. 그래서 이 지금 필터 커브는 사실은 EQ예요. 우리 자, 필터의 종류는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그다음에 뭐 나치 필터, 그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가 있죠. 밴드 패스 필터는 특정한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켜 주는 애. 나치 필터는 특정한 주파수 대역만 죽여버리는 애라고 할 수 있죠. 하이 패스는 높은 소리, 로우 패스는 낮은 소리를 통과시켜 주는 애죠. 그래서 우리는 로우 패스, 낮은 소리를 원하잖아요. 그다음에 로우 오브 프리퀀시는 뭐냐면은 요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150Hz에서부터 얼마나 급격하게 깎아버릴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높을수록 더 급하게 깎아 내려가요. 자, 그러면은 150, 20에서 2만 중에 150이다. 그럼 150에서부터 150에서부터 이제 그 위의 소리는 서서히 다 죽어버리는 거죠. 강력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 높여볼까요? 200, 180. 네, 이걸 좀 바꿔볼까요? 오케이. 그런데 음량이 너무 작아졌죠? 얘를 좀 키워주면 돼요. 이건 에펙트에서 normalize 해서 일단 한 마이너스 3dB 정도로 올려보려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작게 들었을 땐 몰랐는데 높은 소리가 제법 있네요, 아직. 그러면은 에펙트에 가서 아까 필터 커브를 좀 봅시다. 자, 여기서 플랫튼을 누르면 플랫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죽여버리고요. 한 100에서 7, 80Hz 요 영역을 부스트를 시켜줘 봅시다. 이건 EQ입니다. 지금 EQ. 그 다음에 어차피 50보다 아래 영역은 우리 스피커 같은 데서 잘 안 들리니까 없애줘도 될 것 같아요. 얘네를 가지고도 충분히 낮은 느낌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들어보면 되죠. 더 많이 줄었죠? 중고음이 둥. 자,
예를 들어보면 자, 그럼 얘는 지금 밑에서 무슨 천둥 번개가 우르르르 거리는 것 같지 하나도 킥드럼 소리 같지 않아요. 왜? 킥드럼 소리는 은 하고 짧은 소리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짧은 소리, 이, 이 어택감, 이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소리 크기의 변화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봐봐요. 이거를 이 오데시티에서 요거를 그 소리 크기 변화를 만들어 주려면은 얘로 바꿔줘야 되는데 팔레트에서 이거 엔벨롭 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엔벨롭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흔히 ADSR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엔벨롭이란 ADSR, Attack, Decay, Sustain, Release를 합해서 걔네들을 패키지로 부르는 말이에요. 엔벨롭. 저 소리의 엔벨롭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ADSR.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key pressed, key released. 그래서 키를 여기서 누르면 소리가 시작되죠. 근데 어택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진짜 키보드 피아노면은 거의 수직으로 치자마자 소리가 나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게 더 빨라져야죠. 어택이. 어택은 빠르다, 느리다로 표현을 합니다. 디케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서스테인 시간은 길다,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릴리즈도 마찬가지예요. 어택이 굉장히 짧죠. 그다음에 디케이가 자, 피아노를 치는 순간 땅 하고 가장 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로 조금 줄어들죠. 왜? 땅 치는 그 타악기 같은 어택이 있기 때문에 그 정점을 치고 바로 조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 소리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죠. 그 다음에 건반을 띄면은 그 소리는 급격하게 작아들어서 소멸됩니다. 요 과정, Attack, Decay, Sustain, Release의 과정을 뭉뚱그려서 합쳐서 envelope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운드 디자인 할 때 요 개념을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요 ADSR을 배웠으니 엔벨롭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제 생각에 하는 애는 지금 1초인데 1초까지 절대 필요가 없어요. 한 0.25초 정도를 남기고 잘라줘 보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요 엔벨롭 툴은 이렇게 클릭하는 대로 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서 핸들을 꺾어주면은 소리가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보면 비슷한데 이거보다 더 짧아도 될 것 같죠? 제 생각에는 얘 자체를 더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시 엔벨롭 툴에 가서 이쯤에서 급격하게 얘를 줄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약간 잡음이 들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정확하게 0에서부터 소리를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페이드 인 시켜주면은 보정이 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음, 잡음이 나기 때문에 여기를 페이드 아웃 시켜주면 보정이 됩니다. 그죠?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저음이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보다. 그러면 다시 일단 얘를 세이브 합시다. 세이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subtractive sense에다가 세이브 해놓읍시다. 자, 그래서 sub sense from 그다음에 얘를 놓고 effect 필터 커브에 가가지고 다른 애들은 그냥 두고 저음만 조금 더 부스트를 시켜보죠. 한 60Hz에서 80Hz 정도의 소리만요. 들어보면 이렇게 마찬가지죠. 얘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시켜줘야 되겠죠. 페이드 인 그렇지. 그다음에 페이드 아웃. 그러면은 오데시티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걸 하고 나면은 엔벨롭이 다시 풀려요. 다시 만들어 줘야 돼. 굉장히 귀찮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무료니까요. 봐줍시다. 길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마음에 듭니다. 이제 좀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 킵해 놓고요. 뮤트. 자, 이제는 하이햇을 만들어 보죠. 하이햇은 조금 더 쉬워요. 아마도 바라건대 쉬웠으면 좋겠어요. 화이트 노이즈로 이것도 뭐 1초만 만들어 보죠. 1초가 굉장히 길지요. 이거에 비해서 사실 1초도 필요 없어요. 얘도. 자, 프리퀀시 보면 하는 소리가 나는 게 하이햇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위에만 살리면 되겠죠. 하이 패스 필터로 해가지고 약 그래 3000, 2000, 3000Hz 위에 소리만 살려봅시다. 이런 소리, 오케이. 자, 다음에 얘를 갖다가 실제로 필터링이 잘 됐나 이렇게 한번 보는 방법도 있죠. 3000Hz에서부터 쭉 요 경사도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요 한 700Hz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해가지고 3000Hz부터는 위에가 살아있는 잘 됐죠. 필터링이 잘 되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요만큼만 남기고 다 죽여버립시다. 를 갖다가 얘도 엔벨럽을 갖다가 이렇게 해줘 보죠. 그러면은 좀 길어요. 더 짧아야 돼. 얘보다도 더 짧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없애고 이렇게 갑시다.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얘도 킵해 놓고 쉽죠? 다음에 이제는
뭐가 남았나요? 스네어가 남았죠. 자, 그러면은 화이트 노이즈를 주고 스네어 드럼은 자 상상을 해봅시다. 킥은 은 스네어는 아니 하이햇은 칫칫칫 했으니까 스네어는 쿵쿵 빡 쿵쿵 빡 이런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고음입니까 저음입니까 중간입니까? 일단 고음하고 매우 고음과 매우 저음은 아닌 것 같죠. 걔네들을 좀 배제하고 요 가운데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일종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소리를 이 소리는 어땠더라? 어떤 프리퀀시 레인지를 주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상상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봅시다. 에펙트에서 필터 커브에서 자 얘를 플랫하게 만들어 놓고 얘를 밑에는 죽여버려도 될 것 같고 위에도 아주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디를 키워줘야 빡! 이 강조될 것인가 했을 때 아마 저는 이쯤이 아닐까 싶어요. 하고 들어보면 되죠.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느낌이죠.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느낌이다. 그러면 뭐예요? 위에가 너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툭, 뻑 이런 소리를 하려면 더 깎아볼까요? 자, 일단 OK를 해줘 봅시다. 그 다음에 얘를 노멀라이즈해서 마이너스 3dB 정도로 자 하고 위에 칙 소리가 너무 세요. 그럼 뭘 해주면 될까요? 로우 패스 필터를 걸어줘 보죠. 그러면은 3000 그래 3000Hz 이상의 소리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자 그러면 확실히 날아갔죠. 뭐랄까 너무 답답한 느낌이 또 있네. 그러면은 3000 요거를 로르프 저 기울기를 조금 바꿔봅시다. 아이씨. 어디 갔어? 필터 컵가 아니었죠? 로우 패스. 3000.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로우 패스도 한번 걸어주죠. 확실하게. 한 200Hz는 없게. 이렇게 이 정도. 그다음에 얘를 다시 키워줍니다. 적절한 소리로. 자, 얘가 과연 스네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엔벨롭을 다시 해봐야 알겠죠. 과연 이게 길게 듣는 거랑 짧게 듣는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얘랑 얘랑 중간 정도 길이로 한번 해봅시다. 음, 어떠세요? 별론데? 하이 쪽이 너무 없죠? 소리가? 빡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모자라다. 어, 미안합니다. 몇 단계 뒤로 좀 가보죠, 다시. 굉장히 슬프지만. 오케이. 이건 결국엔 처음인가 이러면 미안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얘를 뭐 봅시다. 다 있는 거네. 컨트롤 Z 몇 번 했더니 새로 들어왔어요. 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죠. 라는 저의 변명입니다. 자, 짧게 걷어내고요. 빅트에서 다시 필터 커브 해서 이대로 살려볼게요. 이번에는 더 저기 패스로 안 날리고 normalize. 오케이. 이대로 해볼게요. 훨씬 낫네요. 아까 제가 좀 과하게 아래 위를 너무 날렸던 것 같아요. 음, 한 중간 영역이 조금 더 두터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얘를 좀 키워줘 보죠.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을 조금 줄이고. 하이가 너무 죽었죠? 오케이. 다음에 다시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자, 마지막에 끝을 페이드 아웃을 좀 해줄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음악을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얘네들을 하나씩 엑스포트 하는 거를 해보죠. 그래서 얘를 솔로로 놓고 킥을 파일 엑스포트 as wave. 그래서 여기서 자, 킥, 우리가 얘를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주고 얘를 솔로로 놓고, 얘는 뭐예요? 하이햇. 그 다음에
네요. 이게 믹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솔로를 안 했네요. 파일 엑스포트 큰일 날 뻔했네. 각각을 이제 빼낸 거예요. 익스포트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새로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yes. 그래서 임포트를 해요. 킥. 제가 잘 왔죠? 지금 이거는 지금 시간축이에요. 1초에 2번 은, 하게 해보죠. 자, 이왕이면 정확하게 0.5초에다가 킥을 알려주는 거죠. 다음에 다시 복사, 다음에 정확하게 1초에 가서 알려주고 다시 정확하게 2초에 가가지고 알려주고 4초에 가서 그러면은 약 8초짜리 킥드럼 생기고 있죠. 우리가 subtract since 패턴 하고 파일명을 해줄게요. 자, 누가 봐도 킥드럼 소리죠? 음, 물론 여러분들 청취 환경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든 애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하이햇. 자, 얘를 어디서 처음부터 해줄 거야. 한번 4번 두들긴 다음에 부터 등장하게 해줄까요? 우리 맘이니까요. 가게 2초에 오게. 얘는 어떻게 돼요? 할 때 이 정도로 해주죠. 그럼 얘를 복사. 그다음에 얘는 얘랑 사이니까 2호, 2.25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자, 예. 여기죠, 여기 정확하게. 2호. 얘를 그다음에 2.50에 얘네 둘이 n을 맞춰서 아니, 선생님 무슨 이거 꼭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무슨 삽질입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드럼 샘플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from the scratch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 그 감산합성의 과정을 맨바닥부터 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들게 했겠죠, 아마도. 자, 2 했고 여기 4에다가 하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할까? 그럴 순 없죠. 정확한 드럼 루프를 만들어 줘야죠. 자,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여기 6초에다가 이건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얘가 좀 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귀는 고음 쪽에 훨씬 민감하니까. 자, 그러면 잘 들어와 있죠? 이걸 좀 더 줄일게요. 음, 굉장히 그럴듯하죠.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완성해보죠. 이 게임을. 스네어. 자,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들어오게 할까? 얘, 은, 은, 축축축축축축 여기서부터 짜까 빠까 짜까 빠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갖다가 5초 여기 지점에다가 하나, 눈대중으로 합시다. 이제 힘들다. 짜까 빠까 짜까 빠까 여기. 그다음에 여기 빠까 여기. 그렇지. 왜냐면 드러머들도 부정확하게 칠 때가 있으니까요. 자, 연주를 해봅시다. 처음으로 가서 제가 지금 스네어를 잘못 찍었는데 그거 나름대로 뭐랄까 매력이 있네요. 어, 오케이. 자, 여기서 살짝 얘는 왼쪽을 주고 얘는 오른쪽을 살짝 줘도 일종의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드럼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 화이트 노이즈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 서브트랙티브 센스를 해봤습니다. 정말 뭐랄까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물론 이 결과 자체가 원래 킥드럼 소리와 뭐 많이 다르죠. 물론 세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킥드럼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하이햇 소리가 있으며 여러 가지 스네어 소리가 있어요. 이런 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런 음색을 일부러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라고 할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에서부터 만들어낸 소리라는 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 디자인의 맛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서브트랙티브 센스를 가지고 곡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겠어요?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슈타카우젠. 자, 스튜디 2예요, 이번에는. 1954년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이클릭 74의 맥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피컬리 재현이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자, 이 곡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 그래피컬 노테이션이에요. 전자음악으로서는 최초로 이 그래픽 노테이션을 만든 거죠. 자, 아래쪽에는 엔벨롭을 표현하고 있고 위쪽에는 프리퀀시. 자, 우리 가청 주파수 대에서 여기 등장하는 블럭들의 프리퀀시만 사용을 한 거예요. 필터링을 통해서 나머지는 다 걷어낸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300에서 무슨 300 몇십 헤르츠 그 영역만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영역의 소리가 이렇게 쑥 크레센토 되다가 뚝 끊기고, 요 다음의 소리 얘는 뭐 한 300, 한 400헤르츠 정도의 요 영역의 소리는 뚜 아니 뚜 하고 커졌다가, 그러니까 어택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다가 바로 짧게 작아지는. 그래서 이 악보를 보면은 나오는 프리퀀시 레인지, 그러니까 프리퀀시 밴드와 높이와 소리 크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곡도 마찬가지로 막 너무너무 곡이 매력적으로 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의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긴 쉽지 않죠, 이때의 기술이. 하지만 역시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오늘 가산 합성과 감산 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출첵 과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출첵 과제는 우리가 패턴을 다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엑스포트를 하세요. 뭘로 엑스포트를 하냐면, 엑스포트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A를 눌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선택되죠.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고 싶으면은 얘를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되네. 안 되네. 예, 왜 안 돼? 다시 이런 식으로. 뭐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씨. 요 위에가 아니고 여기 미안합니다. 삽질. 자, 여기 요런데 요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선택했죠.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거나 넓힐 수 있는. 난 8초를 정확하게 하겠다. 그럼 여기 8초를까지를 선택을 하면 이제 8초가 되겠지. 나의 파일 export as mp3 웨이브로 하셔도 되는데 용량이 mp3가 좀 낫겠지. 그래서 바탕화면 뭐 아무데나. 그럼 뭐 퀄리티를 뭘로 할 거냐, 스탠다드로 할 거냐, 뭐 익스트림, 인세인, 뭐 미친, 뭐 과도한, 뭐 스탠다드, 미디엄. 어차피 뭐 줄이는 건데 인세인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파일 네임을 이렇게 내 이름 조진옥,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출첵 과제 1 이렇게 언더바예요. 언더바. 짜잔 해가지고 save. 그러면 your tracks will be mixed down and exported as one stereo file. 우리가 원하는 바다 세 개를 갖다가 이제 스테레오 믹스 파일 하나로 보내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름 쓰셔도 돼요. 자기 이름. 오케이.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보면은 조진옥 멀티미디어 출첵과제가 있고, 얘를 플레이하면은 내가 만든 드럼 패턴이 잘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공하는 그 거시기 뭐냐
드랍박스 링크에다가 걔를 넣어 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